사원의 정상쯤에 올라왔고요. 보여주는 풍경은 와, 말문이 막히네요. 여기는 레시내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틱세곤파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침에 새벽 예불이 유명하다고 해서 왔고요. 차량을 한국 분들 몇 분하고 조인해서 왔습니다. 근데 뭐 오는 길에 보는 이 설산의 풍경, 그리고 저렇게 수목들, 이 곰파의 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이 황량한 곳에 이렇게 푸릇푸릇한 작물을 심어 놓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틱세 모나스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찰의 진입로는 뭐 우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 북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새벽 예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높은 지역이라 조금만 걸어도 호흡이 굉장히 가쁘네요. 우리나라 사찰의 산문처럼 절의 경역을 알리는 문을 지나갑니다. 아침이라 더없이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이 하늘 색깔은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 코발트빛. 저기 왠지 고산증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 분이 한 분 계시고, 하늘빛, 땅빛, 설산의 저 아름다운 빛깔까지. 전형적인 티베트 사찰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찰의 전반적인 것들을 계획해서 공사하기보다는 주 불전을 먼저 짓고 그 주변에 나누어서 군집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좁은 미로길들이 생겨요. 역시나 백색과 붉은색, 홍색의 조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거대한 마니차가 있고요. 주변으로 보여주는 풍경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사원의 정상쯤에 올라왔고요. 보여주는 풍경은 말문이 막히네요.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참 달콤한 아침 햇살입니다. 날씨만으로도 행복한 곳입니다. 스님들도 아침 햇살을 만끽하십니다. 모든 게 너무나 평화로운 장면입니다. 스님들이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십니다. 공기에 그 어떤 불순물도 없는 것 같은 너무도 싱그러운 아침 공기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들이 전부 초기화된 기분입니다. 사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전통적인 티베트 사원 양식이에요. 아침 햇살을 머금어 더 강렬해 보이는 색채, 그것만으로도 신성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이런 틈새 공간에서 보여지는 장면들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회화적입니다. 틱세 곰파는 리틀 포탈라라 불리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예불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 소리나는 곳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의 복도 끝은 항상 밝은 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공간이 마치 하나처럼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건축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환상적입니다.
티벳의 가옥이나 건물에는 이렇게 톱라이트처럼 옥상에 돌출된 형태의 채광이랑 환기를 위한 곳이 있는데요. 주로 아랍 건물에서 많이 있는 윈드스쿠프의 역할을 해요. 실내가 상당히 건조하고 덥다 보니까 직사광선도 강하고, 이런 윈드스쿠프를 통해서 내부에 이제 환기 벤틸레이션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내 공기를 위쪽으로 순환시켜서 내부의 공기를 쾌적하게 하고 시원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로 티벳 건물들에 보면 이렇게 옥상에 툭툭 튀어나와 있는 이 채광탑, 환기탑을 흔히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티벳 사원에 오면 이런 바퀴가 있죠. 바바차크라라고 하는 생명의 바퀴라는 거예요. 환생과 윤회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어요. 주로 이제 주요한 건물의 벽화로 많이 그려집니다. 이 바퀴 내부를 잘 보시면 이제 뭐 무지, 애착, 혐오 이런 거를 의미하는 뱀하고 새, 뭐 돼지의 휘장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주로 삶에서 깨달음을 얻고 죽음과 환생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벽화를 주요 이제 기도처나 이런 불당 앞에다가 많이 그려놓는다고 합니다. 사원이나 건물도 매력적이지만 시선은 잠시도 풍경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은 마이트레야 미륵전이라고 하고요. 1970년에 14대 달라이다마께서 이 사원을 방문했을 때 그때를 기념해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미륵보살을 미륵부처님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홍궁과 백궁의 구성도 그렇고 뭐 여기를 흔히 뭐 티베트 라사에 있는 포탈라궁의 작은 형태에서 작은 포탈라궁이라고 얘기한다는데요. 요 레에서 이 라다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원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붉은색 건물에는 수호신이 안치되어 있어요. 왼쪽에 노란 건물은 회의장으로 뭐 쓰인다고 하고요. 오른쪽에 저렇게 가장 중요한 미륵전이 있습니다. 2개 층에 걸쳐 세워진 거대한 미륵불상입니다. 각자의 바램을 담은 곡물들인데 눈에 띄는 곡물들도 있어 놀랐습니다. 현재 달라이라마인 14대 텐진게초의 사진이 있습니다. 입상이 아닌 미륵 좌불상임에도 크기가 정말 거대합니다. 어린 스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얼굴은 장난기가 그득합니다. 이렇게 사원은 좁고 좁은 미륵길들로 이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티벳의 사원들은 방어에 대한 요새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다분히 이런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공간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역시 이렇게 가파른 언덕에 산 하나가 전체가 다 그냥 사원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가장 규모가 거대하고 가장 높은 사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찰의 수많은 아름다움 중에 몇 가지를 꼽으라면 항상 그 군집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거든요. 단일 전각 하나가 아니라 가람 배치에 따라 그 전각들이 군집을 이루고, 그렇게 모이는 가람들이, 그 전각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들이 저마다 독특한 외부 공간들을 형성해요. 그게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 군집의 미학의 절대적인 것들이 바로 이 티벳 사원이 아닌가 싶어요. 산 하나를 빼곡하게 각 건물들이 들어차고 있어서 이 산 하나가 전체적으로 성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봐도 굉장히 우뚝하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모여있는 이 각각의 형태와 색상들과 이런 조합들이 굉장히 엄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위험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은 뭐 좀 쉽게 표현하자면 보이드한 군집이 핵심이고, 이 티벳 사찰은 솔리드한 군집이 핵심인 것 같아요.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뭉쳐서 하나의 빈 공간을 만들어내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의 극단적인 요소가 둘 다 대단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다른 분들이랑 쉐어해가지고 이 틱세군파에 왔는데요. 새벽 예불을 보러 온 건데 사실은 새벽 예불은 오늘 안 하고 내일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는 길 자체도 너무 아름답고 사원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아주 기분 좋게 보고 갑니다. 그리고 뭐 몇 개의 사원을 더 들릴 예정인데요. 티베트 사원들은 전반적으로 양식들이 비슷하죠. 어떤 언덕을 통째로 하나의 사원으로 군집해서 건물을 만들고 그 사원을 전부 다 그 산 하나를 사원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굉장히 위험이 있고 그냥 인상적이에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설산과 나무들과 이 황량한 벌판에 저렇게 멋진 수도원이 자리를 딱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풍경이죠. 티베트 사원 건축의 아주 극명한 장점이 여기서 보이죠. 특징이 군집성. 그래서 이게 산인지 이 자체가 성체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군집미가 있고요. 한국은 자연 속에 스며든다면 여기는 자연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뭐 자연 그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건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대단히 웅장하고요. 이거는 만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옴마니 파트메홈이라는 그 진언이 담겨 있고요. 성철 스님이 그 오래전부터 밤매홈이 아니라 파드매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옴마니 밤매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다음 목적지인 유명한 헤미스군파를 향해 갑니다. 마치 빗으로 빗겨놓은 듯 사선으로 되어 있는 단층이 참 이채롭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참 놀랍도록 멋지고 웅장한 자연에 감탄하게 됩니다. 틱세, 헤미스, 스타나 이렇게 세 곳의 군파는 서로 가까이 있어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다닙니다. 여기는 아까 갔던 틱세 곤파에 이어서 또 다른 유명한 사원이에요. 헤미스 곤파라고 하는 데고요. 헤미스 모나스트리, 뭐 헤미스 곤파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오는 길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했고요. 이 입지하고 있는 자체도 저런 층층이 되어 있는 바위암석 산 주변으로 이렇게 아늑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약간 우리나라 산지형 사찰하고 좀 비슷한 입지예요. 역시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고요. 머리 위에 하늘이 아니라 우주가 있습니다. 파드마 삼바바를 기리는 연례 행사 헤미스 축제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레에서는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역시 인더스강 유역에 자리하고 있는 사원이고요. 여기는 안뜰에 마하시다스의 그림이 있는 걸로 유명하다고 해요. 제가 잠시 후에 안뜰에 가서 그 그림을 볼까 하고요. 이렇게 안뜰이 있고 저 안쪽에 아마 마하시다스의 그림이 있겠죠. 저기 보이네요. 위층에 저렇게 마하시다스의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요. 주변에 산세가 꼭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칼로 저렇게 싹싹 결을 쳐서 놓은 것 같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며칠 뒤 이곳에선 그 유명한 헤미스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입니다. 흔히 헤미스 군파를 군파 중의 군파, 가장 화려한 군파라고 합니다. 달라이라마의 사진이 있고요. 내부에 불전이 있습니다.
원래 티벳에 가면 대부분 이런 초나 이런 것들을 야크버터로 태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지역은 야크가 흔하지 않아서 그런지 야크버터 대신 그냥 향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티벳 사원에 가면 야크버터 냄새가 가득한데 이곳에선 그냥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큰 축제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스님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2층 회랑을 걷고 있습니다. 날씨도 풍경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화려한 색채들이 파란 하늘 아래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7세기에 미네랄 안료로 그려진 그림들이라고 해요. 이 그림은 티베트 회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제로 84대 마하시다라고 합니다. 유형에 따라 다양한 구성으로 그려지는데 모두 금강부를 84명의 수행자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파란색은 티벳의 하늘을 닮았습니다. 이 파란색의 안료가 굉장히 선명하고 인상 깊어 보여요. 하나의 그림 안에 84명의 수행자가 그려지기도 하고 셋, 다섯 혹은 아홉의 수행자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채색이 지워진 것들도 있고 아직 채색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18, 19세기엔 주로 하나의 그림에 3, 4명의 마하시다를 묘사하는 그림이 많았다고 합니다. 티벳 불교의 아주 특징적인 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지겨울 것 같지 않습니다. 거대한 만이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윤장대라고 해서 똑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걸 한 바퀴 돌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경전을 한번 읽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가 3가지 있다고 해요. 하나가 히브리어고, 하나가 산스크리트어고, 또 하나가 티베트어라고 해요. 그렇게 어려운 문자와 글이다 보니까 티베트어는 또 띄어쓰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경전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경전을 이런 큰 함에 담아서 이걸 한 바퀴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이차, 윤장대 이런 만이차들이 티벳 전역 곳곳에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계단인데도 확실히 고도가 높은 지역이라 굉장히 숨이 찹니다. 사원의 규모가 제법 커서 부지런히 걸어 다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고산지대 여행은 천천히 해야 돼요. 급하게 움직여봐야 고산증이나 찾아오고 숨만 차고 느긋하게 다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원의 뒤쪽 언덕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고요하고 아주 정적인 곳입니다. 너무 고요한 곳이라 발걸음도 조심스럽게 내딛습니다. 결국 어느 종교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날이 맑아 가까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먼 것 같습니다. 다니면 다닐수록 티벳 라사에 있는 드레풍 사원과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래 마니차를 보면 돌리며 걷는데 그 소리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저 높은 곳까지 이 산 곳곳에 건물들이 있어요. 수행처도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건물들일 테고요. 마니차는 이렇게 건물을 한 바퀴 삥 둘러서 있습니다.
사원 내부의 골목길이 마치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중세 유럽의 어디 같기도 하고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풍경이 참 좋습니다. 주로 스님들의 수행처로 사용되기도 하고 생활 공간으로 쓰여집니다. 티 없이 맑은 하늘 아래 중세 유적을 보는 듯한 기분입니다. 마치 오래된 폐허를 걷는 것처럼 묘한 기분으로 미로를 탐험합니다. 이 거대한 바위산 곳곳에 다양한 전각들이 지어져 있고 그 전각도 이렇게 계단에 협소한 길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진 미로 같은 길들을 따라 사원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녀 봅니다. 끊어질 듯한 길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스님들의 수행 흔적이 남겨져 있는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사원 전체를 바라보고 싶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풍경 같습니다. 사선으로 쓸려 있는 산의 모습도 그 틈에 자리한 건물들도 너무 인상적입니다. 풍광이 진짜 압도적이에요. 와, 멋있습니다. 산소가 희박하여 산을 오르는 게 좀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멋있는 풍경 때문에 이끌리듯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반대편 바위산을 가기 위해 오른 건데 오르다 길을 잃었습니다. 길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끊겼나? 와, 허리도 못 들어갈 높이의 길이에요. 으아. 위로는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나무로 볼을 만들어서 이어놨네요. 또 어디론가 길은 이어집니다. 샘물이 솟아나오고 워낙 규모도 크고 산 이곳저곳에 다양한 건물들이 있어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쉽지만 며칠 뒤 헤미스 축제 때 다시 올 생각을 하며 떠납니다. 티벳은 풍경도 하늘도 구름까지도 너무나 서정적인 그림들입니다. 풍경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현실의 그것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지독하게 외로운 풍경,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사막 같은 고온의 황량한 풍경 속에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마을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느껴왔던 초록빛이 이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웠음을 깨닫습니다. 저 멀리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스타나 곰파가 보입니다. 여기는 스타나 곰파라고 하는데 넓은 평원에 혼자 우뚝 솟아있는 야산 위에 올라 앉아있는 사원이에요. 꼭 멀리서 보면 티벳판 몽쉘 미셸 느낌도 좀 나고, 하여튼 여기는 언덕 위에 보면 전부 다 스투파가 있거나 곰파가 있거나 그래요.
가끔씩 이런 대자연이 주는 감동이 결코 종교보다 모자라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스님들의 수행이 한창입니다. 조용히 살펴봅니다. 조심스레 여쭈어 보니 오늘은 일반 법회라 편하게 들어가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미 마을 분들도 많이 자리하셨고 방해 안 되게 조심스레 들어가 봅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도 승려분들도 환하게 맞아주십니다. 이미 티벳에서 여러 번 법회를 참석했던 적은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경건한 분위기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생각보다 법회가 길어서 분위기만 느끼고 법당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수유차를 대접받았습니다. 이건 뭐 밀크티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다른 게 우유가 아니라 버터를 녹인 거예요. 뜨거운 물에 버터를 녹인 거에다 소금을 넣어서 아주 강한 버터 향, 그래서 제 입맛에 잘 안 맞죠. 아주 강한 버터 향이 들어있는 밀크티 같은 버터티죠. 버터티. 스타나 곰파는 다른 곰파들에 비해 현지인들에게 더 중요한 곰파라고 합니다. 스타나 곰파까지 모두 둘러보고 이제 다시 레시네로 돌아갑니다. 시간 여유만 있다면 이 멋진 풍경을 바이크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 주변엔 수많은 곰파들과 마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면 그 마을들을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레 중심을 벗어나면 여느 티벳 마을과 다름이 없습니다. 황량한 사막 같은 고원에서 맞이하는 푸르름, 모든 게 행복해지는 풍경들입니다. 날씨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나긋해지는 이 여유로움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히말라야를 여행하며 여유로움이 주는 행복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바빠도 따라주지 않는 현실, 여유로움은 가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내일 판공초랑 누브라밸리 가는 티켓을 예약은 했어요. 근데 모객이 돼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네가 다 못 모으면, 어제 4명이 모여야 되거든요. 자기네가 못 모으면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서라도 모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내일 그냥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나 좀 찾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랄까 아니면 생각과 좀 달랐던 부분이랄까 싶은 건 티벳인들이 거의 없다는 점. 물론 뭐 다니다 보면 택시기사들도 티벳인들이 있고 뭐 가게 하는 사람들도 티벳인들이 있는데 이 거리는 그냥 인도인들의 거리예요. 물론 대부분의 인도의 여행자들이 레에 많이 찾아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이 티벳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랄까. 실제 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도인들이고요. 티벳인들이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사실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촬영했던 그 티벳 여행에서 담았던 티벳 사람들의 그 순수한 표정들, 이런 걸 기대를 많이 했었던 건데 그렇게 티벳인들이 쉽게 마주쳐지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티벳 광장로를 하는 건가요? 사실 레에서는 할 게 메인 바자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근방을 다니기 위한 투어의 뭐 어떤 이런 중심지, 중심 도시라서 레 자체에 뭐 볼 게 대단하진 않고요. 이 주변으로 이제 많은 사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곰파나 뭐 모나스트리 이런 데를 찾아다니기 위해 딱 좋은 그런 도시이고요. 근데도 도시가 생각보다 조용하고, 물론 지금 인도 여행객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정신없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 훌륭하죠 뭐. 결국엔 버스 타고 14일날 내려가려고 했는데 17일 티켓이라, 비행 티켓이라서
14일 날 여기서 출발을 해야 15일 날 마날리에 도착하고 15일 날 저녁에 버스를 타서 출발해야 16일 날 델리에 도착, 그리고 17일 날 비행기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온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브라벨리 판공초 투어를 안 하는 것도 되게 웃겨서 고민하던 끝에 비행기 표를 무려 25만 원이나 주고 티켓을 했습니다. 고작 1시간 20분 날아가는 국내선인데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지금이 성수기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25만 원을 결제하고 여기에 이틀을 더 있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 이틀 동안 저는 누브라벨리 판공초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한 25,000 루피 정도 돼요. 근데 택시 한 대, 그걸 4명이서 쉐어하거나 5명이서 쉐어하거든요. 근데 4명이서 지금 확정 쉐어 해가지고 인당 한 5,300 루피 정도, 한 5,000 루피가 좀 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8만 원 돈. 근데 2박 3일이기 때문에 물론 2박 3일 동안 숙소나 식사는 별도고요. 오직 택시 쉐어비만 5,300 루피예요. 가격으로 따져보면 대략 좀 8만 원이 좀 넘고 9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인데 3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하루에 뭐 한 3만 원씩인 거죠. 사실은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 이동 거리도 워낙 많고 또 가는 길도 워낙 험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비용을 좀 내고 이래저래 비용을 좀 쓰더라도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길 또 올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좀 욕심을 내서 투어를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 아침에 출발할 거고요. 저는 그렇게 2박 3일 동안 아름다운 누브라벨리와 판공초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게스트하우스예요. 올뷰 게스트하우스고요. 저는 안 왔는데 여기서 만났던 형님이 여기 숙소를 묵으신다고 해서 놀러 왔습니다. 라면 얻어 먹으러, 신라면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는 신라면을 대접받고 산책 겸 바자르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티벳에선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많이 본 광장무가 펼쳐집니다. 뭐가 되었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레의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바자르는 더 화려해집니다. 사람들도 많아지고 경쾌한 분위기입니다. 일단 예술 작품들을 파는 곳입니다. 와, 만다라인가요? 대단합니다. 이게 다 경전일 거예요 아마. 와우. 여기는 만다라 작품들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레 팰리스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낮에는 문을 다 닫아서 썰렁하더니 저녁이 되니까 다들 조명을 켜놓고 해서 생각보다 화려합니다. 그림은 진짜 멋있는데 뭐 이걸 어떻게 산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 이 작품은 진짜 멋있네요.